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열차 탑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북쪽 때문에 현재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북쪽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하며 미국의 핵무기로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방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국들을 감시하는 감시 정찰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적의 이상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지상 36,000km의 상공에 정지 궤도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상 200km에서 600km 상공에 첩보 위성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조기경보 통제기가 적의 동향을 살피고 있으며 지상에서 약 1km 높이의 고산지대에는 레이더 기지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우주까지 물 셀 틈 없는 감시를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미국의 조기경보망 그리고 정보 수집망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는 아직도 메우기 힘든 치명적인 빈틈이 하나 있는데요. 위성과 지상 사이에 있는 고공에서는 항시 적군의 침투 동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상 정찰기나 조기경보 통제기, 심지어 오랜 시간 채공이 가능한 무인 정찰기들까지 동원되어 고공 영역에서 물 셀 틈 없는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로서는 지상 20km에서 50km 사이 공간에서 하루 종일 채공하기 어렵습니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는 비나 눈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360도 전방위 공중과 해상을 감시 및 탐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비싸고 유지 관리 또한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느린 항공기이기 때문에 항상 4대의 전투기가 호위를 맡아주어야 하고 레이더 추적 미사일을 방해하는 교란 장비 또한 갖춰야 하죠. 그렇다면 위성은 어떨까요? 그 외에는 적에도 첩보 위성이 있지만 이 역시 계속해서 지구 궤도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적진을 살피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개발된 구식 운송수단 중에서 최신 항공기나 위성들조차 해내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경보 비행선인데요. 미군은 놀랍게도 느려 터져서 도저히 현대전에서는 쓸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무인 비행선에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해 몇 달 혹은 3년 이상을 감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또한 이 조기경보 비행선의 필요를 느껴 한창 개발 중에 있는데요. 조기경보 비행선은 다른 감시 정찰 자산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한국의 조기경보 비행선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된 유물, 공기부양 비행선이 미래 최첨단 감시 체계가 될 수 있는 이유. 오래전에 개발된 비행선은 더 이상 현대전에 있어서 쓰일 만한 분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단점들이 넘쳐나는 비행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시 정찰 분야라면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도 비행선이 사라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다른 어떤 항공기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공중 채공 시간 때문입니다. 유인 항공기들의 경우 공중 급유기를 동원한다 해도 하루 이상 채공하기 어려우며 무인 정찰기라 해도 공중 채공 시간이 일주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항공기들과 달리 비행선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 단위, 심지어 몇 년 단위의 엄청난 채공 시간을 가지고 있죠. 이런 장점 때문에 전투용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된 2차 대전 때도 비행선은 연안 대잠 초계 활동에 이용되었습니다. 비행선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에 활주로 따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항공기는 비행 능력 자체를 내연기관의 추진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이 클 수밖에 없으며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선은 헬륨을 채운 기낭을 이용해 부상하고 내연기관은 추진이나 조종에만 사용되기에 연료 소모를 아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비행선의 최첨단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탑재하고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역추진하는 데 쓰이는 프로펠러를 갖추면 어떨까요? 동력으로 쓰일 태양 전지와 수소 발전기를 탑재한 채 날아가지 않도록 묶어서 공중에 띄워 올리면 간단하게 조기경보 비행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2015년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일리에서는 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비행선 형태의 조기경보기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 비행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조기경보 비행선은 정확도와 기동력 면에서는 기존의 조기경보 통제기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차세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조기경보 시스템의 이름은 지상 요격 미사일 방어망 감시 합동 시스템이란 뜻을 가진 제이렌스입니다. 제이렌스는 주요 군사보호 지역의 상공에서 날아오는 적국의 미사일을 포착해 이를 지상 통제센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와 함께 지상의 다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가동해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랜스는 약 70m 길이의 무인 비행선으로 두 가지 형태의 레이더를 동체 아래에 탑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적을 감시하기 위한 탐지 용도로 스텔스기마저 찾아낼 수 있다는 VHF 밴드 레이더이고, 하나는 화력을 통제하는 용도의 X밴드 레이더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미사일 제조업체인 레이시온에서 개발한 제이랜스는 뉴멕시코주에서 실시된 성능 실험에서 4개 전략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탐지 및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상의 레이더를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지상의 레이더에서는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한들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크게 늘어나고,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공 비행을 통해 날아오는 비행체는 감지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상공 약 3000m에서 4500m에 떠있는 제이랜스는 공중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형태의 감시 체계이기 때문에 큰 산이나 건물과 같은 지형지물 뒤에 가려져 있는 적까지 모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능은 조기경보 통제기나 무인 정찰기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제이랜스는 비행선 내부에 헬륨이 충진되어 있어서 풍선과 같이 1년 내내 떠서 감시 정찰 임무로 수행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발표에 따르면 한 대의 제이랜스가 수색하는 반경은 한 달 동안 약 550km에 이르며, 조기 경보기를 통해 이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대에서 3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교대로 돌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레이시온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제이랜스의 유지 비용은 기존 조기 경보기에 비해 5분의 1이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 한 대의 제이랜스만으로도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국 단 한 기만으로 한반도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성층권 비행선 맞는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조기경보 비행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고도 18km 이상을 비행하는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를 개발했는데요. 이 초경량 무인기는 수개월 이상 성층권에서 장기 채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는데, 동력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2차 전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해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산업부, 방사청, 기상청이 공동 주관하고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참여하에 성층권 장기 채공 무인 비행체 개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452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요. 성층권 비행선은 고도 3000m에서 4500m에 떠있는 제이랜스 같은 조기경보 비행선보다 더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장점으로 꼽힐까요? 조기경보 비행선은 차세대 정찰 감시 플랫폼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채공 고도가 기존의 공중 조기경보기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이라는 점이 우려되는데요. 폭풍이 불면 거기에 휩쓸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줄이 끊어진 제이랜스가 한 지역의 전신줄을 쓰러뜨리는 등의 피해를 일으킨 탓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계속 안 좋을 경우 태양 전지가 충전되지 않아 동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질 경우 레이더가 작동 중지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도록 고도 20km 부근의 성층권에서 약 10년간이나 채공하며 통신 중계 및 원격 탐사 등의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성층권 비행선 스트래틀라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성층권 비행선의 활용 분야는 항공 촬영, 기상 관측, 전파 중계 등인데요. 일정 지역에 계속 떠 있기 때문에 항공 촬영에 매우 유리하며 해상도 역시 고정 감시 위성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전파 중계에 있어서도 인공위성과는 달리 시간차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성층권 비행선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몇몇 분야에서는 인공위성보다 더 효율적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시간차가 발생하는 위성과는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초수평선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이점으로 여겨져 미 해군에서 미사일 방어체계인 MD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층권 비행선은 이시스의 경우처럼 평범한 형태도 있지만, 이처럼 마치 애벌레처럼 생긴 독특한 형태도 있는데요. 이런 성층권 비행선의 동력은 태양광 전지로 충당되는데, 구름이 없는 성층권에서는 기상 상태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며 연료 전지 또한 함께 이용됩니다. 성층권 비행선은 기본적으로 무인기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며, 보수 작업은 비행선을 무선 조종으로 지상에 내려오게 한 다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격추되더라도 누군가 다칠 걱정이 없죠. 2003년에 한 기사에서 경희대 정보통신대학원의 진용욱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풍선식 무인 비행선은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에서도 군비를 절약하면서도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휴전선 상공에 한두 기만 띄워놔도 북쪽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감시 정찰 플랫폼입니다. 비상시 10여 기만 띄우면 전국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성층권에서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성층권에서는 막대한 자외선이 쏟아지고 섭씨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상태에 있습니다. 때로는 초속 수십 킬로미터에 엄청나게 강력한 폭풍이 불기도 한다는데요. 레이더나 추진기관 동력 장비 등 1톤의 장비를 실어 올리려면 풍선의 크기는 축구장 정도 크기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층권의 공기 밀도가 지상의 1%에서 7%밖에 되지 않아 부력을 키워주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성층권 비행선의 크기가 커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어느 곳 하나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에 가볍고 질긴 재료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풍선의 재질은 cm당 100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제곱미터당 200g을 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는 합성 수지 여러 겹을 붙여 이 같은 강도의 재료를 개발해 놓은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최근 50m 길이의 풍선식 무인 비행선을 개발해 전남 고흥에서 지상 300m까지 띄워 올리는데 성공한 예가 있는 만큼 조만간 한국에서도 조기경보 비행선과 성층권 비행선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와 같은 조기경보 비행선은 감시정찰 자산이 아직 부족하고 국토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이 잘 개발되어 북쪽과 대륙의 미사일 발사 징후라던가 군사적 도발을 조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